안녕하십니까. 하나이글스 전력 분석 코치 김종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까 앞에 분들이 이제 노래를 하는 때 여러분들 이제 표정을 봤는데 사실 무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 더 긴장하고 굳어야 되는데 듣고 계신 분들이 더 긴장하시고 굳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편하게 오늘 얘기를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솔직히 제가 이 자리 그 창의 융합 콘서트 연사로서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요. 조금은 긴장하고 또 걱정도 하고 좀 부담이 좀 됐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얼굴 속에서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프로야구와 창의융합이라는 그 주제가 어울릴까라는 생각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공감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걱정이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아까 사회자분께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듯이 오늘의 주제가 이제 패배를 승리로 바꿔가는 어떤 역전의 발상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마침 얼마 전에 이제 72세가 되셨죠. 지난주 토요일 날 김선호 감독님이 이제 생신을 맞으셨는데, 자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받게 되셨어요. 바로 하나이글스라는 굉장히 좀 약체 팀을 이제 맡게 됐는데 그 약체 팀을 맡게 되면서 저도 이제 같이 이제 방송을 잘 하고 있다가 저도 이제 쫓아가서 이제 그 팀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됐는데 자, 그 팀을 어떻게 하면 이기는 팀으로 바꿔가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야기는 내년 1월 15일 날 하나이글스가 이제 스프링 캠프 내년 시즌을 준비해서 스프링 캠프를 가게 되는데 가서 제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서서 선수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조금 스포일링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숙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심층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숫자가 굉장히 위에 사진은 흑백이고 밑에 사진은 좀 컬러풀한데 벌써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 걸 봐서는 88, 588, 7899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다 아실 것 같아요. 하나이글스가 4강을 든 이래 7년 동안 걷어올린 팀 성적, 팀 순입니다. 또 거기에 더 화려한 건 이 88, 8999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그 당해년도 최하위였죠. 네, 최하위 성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4년 동안 3번 연속 3년 연속 꼴찌를 했었고 저희의 숙제 또 김성훈 감독의 숙제가 바로 마지막 물음표죠. 2015년도에 하나이글스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 콘서트를 앞서서 제가 11월 달에 합류를 했습니다. 팀 이제 가을 훈련이죠. 마무리 훈련에 이제 합류를 했는데 저 숫자가 주는 의미보다 실제 팀에 합류를 하니까 굉장히 좀 심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하나팬들 안 계시죠? 계세요?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좀 조용히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다시 방송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물론 전력적으로 3년 동안 최하위를 했다는 부분은 전력적으로도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았었고 또 합류할 때 주력 선수들이 좀 부상을 입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팀의 실력을 볼 수가 없었고요. 저도 방송을 하면서 하나이글스가 약하다. 어떻게 하면 이길까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사실 조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전력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의식이었어요. 선수들의 의식. 맨날 지다 보니까 선수들이 본인들의 힘, 팀이 갖고 있는 힘을 못 믿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날을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 고민의 끝에 제가 답을 얻은 건 이거였습니다. 늘 해왔던 것처럼 이 선수들이 맨날 지다 보니까 이기는 방법을 잊어버렸구나. 이기기 위해서는 해야 될 당연한 것들을 까먹었구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 부분은 김성훈 감독도 갔다 와서 인터뷰를 했을 때 팀이 다 파악이 됐다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캠프를 갔다 오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무엇이냐.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당연한 것들을 선수들한테 알려준다면 선수들이 분명히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을 팬들한테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구는 어떤 일본의 명감독이 어떤 팀을 맡고서 인터뷰를 했어요. 취임사를 했는데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지금 있는 전력의 10%만 올린다면 지금 있는 전력에서 10%만 올린다면 우승을 얘기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은 하나 이글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야구는 실질적으로 간단하다. 저 그림에 있듯이 던지고 치고 뛰고 받는 겁니다. 실제로 간단합니다. 이 간단한 이 네 가지 행위가 야구를 이루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승부의 포인트가 뭐냐면 그 다음이 제일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년 시즌에 하나 이글스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승부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다음은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포인트입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받았을 때도 전력 분석, 전략 이런 어떤 생각하고 어떻게 계획을 짜고 이런 부분에 어떤 인상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부분이에요. 하나 이글스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프로기 때문에 같은 프로야구 선수 나머지 이제 내년 10개 팀이 됐는데 10개 팀 선수들과 대동소이합니다. 실력 차이는. 시작은 그렇습니다. 근데 시작을 하면서 과정이 가면서 점점 차이가 좀 결과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가장 큰 거는 뭐 실력 차도 있겠지만 더더욱 가장 중요한 거는 머리를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머리를 써서 야구를 하느냐가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이 머리를 쓰느냐의 부분을 제가 해설위원 할 때 별명이 준카르타였어요. 데카르타 철학자의 그거를 제가 따서 준카르타라는 어떤 별명을 제가 갖게 됐는데 그 이유는 제가 좀 철학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머리를 어떻게 쓰냐는 결국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요. 사람하고 야구더라고요. 결국 야구도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머리를 쓴다라는 건 야구를 알게 하자. 야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을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이기는 야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머리를 쓴다라는 게 내년에는 굉장히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제가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람과 야구 사이를 채워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자 그래서 제가 조금은 굉장히 크죠. 손자병법. 어차피 야구도 하나의 전쟁입니다. 하루하루 싸우는 전쟁이고 그게 1년 모여서 하나의 전쟁인데 손자병법을 저도 2번 정도 항상 다른 팀을 옮길 때마다 읽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딱 2가지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지 않는 준비. 그러니까 선승후전이죠. 얼마 전 명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승후전. 싸우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 이글스는 내년부터 선수들한테 주목해야 될 강조할 부분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 싸우는 방법을 바꿉시다. 승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미리 이겨놓고 들어갑시다. 결국 지지 않는 준비를 끝마치고 경기에 들어가고 시즌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백전불태하려면 지피지기. 원래는 지피지기 하면 백전불태죠. 저는 뒤로 바꿨습니다. 100번을 싸워서 위기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너 자신을 알고 상대를 알아야 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 2가지 실천. 첫 번째는 선승후전 그리고 2번째는 지피지기. 이게 내년 하나 이글스가 또 앞으로 제가 어떤 팀을 가더라도 기본이 되는 뭐 전력 분석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공계 쪽, 자연계 쪽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인문학적으로 이 2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영상을 하나 보시게 될 텐데요. 자, 조금은 아까 음악처럼 조금은 반가우실 것 같아요. 이번 한국 시리즈죠. 2014 한국 시리즈는 3차전입니다. 8회 초였고 2사 1루 상황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특히 넥센 팬들은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경기죠. 하지만 이승엽 선수가 8회의 기적을 다시 한번 일으키면서 1대1 동점이 됐고요. 지금 허구현 해설위원께서 강정호 선수라는 이름을 지목을 하셨는데
자, 이 플레이는 실질적으로 넥센이 야구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표현을 좀 해서 해설자와 아나운서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지금 더가웃의 연경혁 감독의 얼굴도 보이는데요. 결국 이 게임은 9회에 삼성이 역전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결승 홈런을 박한희 선수가 치면서 역전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조금만 분석을 해드리면 실질적으로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시그널, 그러니까 팀 간, 선수 간, 벤치 간의 시그널이 맞았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강정호 선수가 다음을 좀 예측하는 부분이 좀 필요했었던, 준비가 좀 부족했었던 부분이고, 자, 다음은 5차전입니다. 이 상황도 똑같이 9회 말이었고 1대0으로 넥센이 이기고 있었던 상황이죠. 삼성 입장에서는 최영호 선수가 불과 9개의 공 전이거든요. 자, 이 진 타구가 파울이 되면서 삼성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고, 넥센 입장에서는 가슴을 쓸어 담는 상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상황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투스트라이크 투볼 상황에서 이제 최영호 선수가 끝내기 안타를 치게 되죠. 아까와 똑같은 코스에 똑같은 방향으로 타구가 나가게 됩니다. 결국 이게 끝내기 안타가 되면서 삼성 라이온스가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그동안 프로야구가 굉장히 30년을 넘게 왔지만 4년 연속 통합 우승이죠. 시즌도, 정규 시즌도 우승을 하고 한국 시리즈도 우승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두 경기를 만나게 되죠.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적 같은, 삼성 팬들 또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지만, 넥슨 입장에서는 정말 창단 이래 첫 번째 우승할 수 있었던 찬스였거든요. 그 찬스를 놓치게 됐는데, 자, 저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할성 해설위원이신데 굉장히 명언이 있죠. 야구 몰라요 라는 부분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선승후전의 의미로 본다면, 저 야구 몰라요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한테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바깥에서 보면 아까 3차전에 일어났던 8회 초 2사, 그리고 또 5차례에서는 9회 말 2사가 바깥에서 보실 때는 야구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내가 전문을 열고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에 있다 보면, 미리미리 준비를 했다면, 강정호 선수와 더가웃이 확인만 했다면, 조금만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면 그 타구, 그리고 이승엽 선수가 어디에 칠 거라는 부분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었던 부분,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아니었고요. 또 5차전에 최영호 선수의 타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전에 이미 신호가 왔었고요. 신호가 왔었고, 시즌과 포스트 시즌을 거쳐서 최영호 선수는 글로 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은 박병호 선수가 일루수였던 박병호 선수가 충분히 머릿속에는 있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거죠. 저는 이제 사회적으로 지금 요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는데, 야구장 안에서 일어났던 야구 몰라요, 사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게 안전불감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구 몰라요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했다면 가능했던, 준비가 대응이 가능했던 플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황기순 씨죠. 원래 척 보면 압니다인데요. 그라운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플레이들은 선수들의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더가웃의 모든 사람들이 주지하고 있어야 되고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구를 척 보면, 야구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준비가 확실하다면 머릿속에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게 바로 야구 척 보면 움직여야 됩니다. 야구에서는 머리로 하는 것 갖고도 불충분합니다. 그라운드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박병호 선수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야 되고, 그렇게 움직이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고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준비라는 건 결국 야구를 척 보면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겠는데요. 지금 제 앞에는 뉴욕에서 오신 분이 한 분,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뉴욕 양키스 얼마 전에 은퇴하는 데릭 지터 선수가 현역 시절에 보여줬던 2001년도니까 꽤 오래전 플레이인데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위대한 플레이입니다. 지금 영상을 잠깐 보시게 되면
데릭 치터 선수는 유격수예요. 유격수인데 우측 선상에 2루타가 나왔을 때 데릭 치터 선수가 거의 30m 정도를 뛰어와서 중계 플레이에 합류를 합니다. 굉장히 창의적이고 여기 해설자나 아나운서가 할 때 믿지 못할 플레이라는 얘기를 하지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굳이 흐름에 맞지 않게 흐름과 함께 넣은 이유는 있습니다. 이 선수의 이 믿지 못할 플레이, 창의적인 플레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요. 제가 듣기로는 스프링 캠프였습니다. 우익수였던 선수가 실질적으로 항상 늘 악송구를 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데릭 치터 선수는 평상시에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안 던질 수도 있지만 이 선수가 정확하게 아까 일자의 라인선에 있었던 이루수나 일루수한테 공을 줬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분명히 이 공은 악성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라도 분명히 있었던 플레이입니다. 근데 이 플레이를 데릭 치터 선수가 완성을 시킨 거죠. 유격수에 있으면서도 수비의 매뉴얼은 유격수는 그 위치에 들어가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데릭 치터 선수는 움직였던 거예요.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저 선수가 우익수가 공이 떠나는 순간 이거는 악성구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만큼 이 정도가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저는 준비가 끝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나이글스가 내년에 만약에 이 정도 플레이 선수들이 평상시부터 이기기 위해서 당연한 것들을 찾아가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평상시에 찾아가게 된다면 충분히 이제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데릭 치터 선수의 플레이가 하나이글스 경기에서도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성공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김성훈 감독과 전에 있었던 팀 바로 SK 왕조죠. 아까 말씀드렸던 미리 게임을 하기 전에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게임장에 들어가서는 승리를 확인하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정도의 흐름을 갖고 있었던 야구인데요. SK 왕조가 2007년서부터 2010년 동안 4년 연속 한국 시리즈 저희들이 있었던 시기가 그 정도고 6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은 아직까지는 한국 신기록이에요. 이 SK 왕조가 결국은 저희들이 말씀드려줬었던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던 팀이 있다. 물론 삼성이 4연패 또 그리고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남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거는 바로 SK 왕조고 제가 이제 한 일이죠. 김성훈 감독이 한 일인데 SK 왕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기 써 있는 대로 준비의 야구였습니다. 준비의 야구. SK 야구는 준비의 야구. 모든 게 게임이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게 시즌이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을 어느 정도 다 계산하고 예측하고 맞춰놓는 거죠. 저기에 이제 계획과 실행과 수정이라는 부분이 써 있는데요. SK 야구에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팅, 하나는 미팅. 또 한 개는 연습입니다. 미팅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아까 제가 4단계를 써놨는데 계획하고 선수들한테 왜 무엇을 어떻게 너희들이 나가서 어떻게 이거를 사전에 선수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끝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게임을 들어갑니다. 실행을 하는 거죠. 실행을 하면서 어떤 미팅 전에 미팅을 해서 기준을 삼았던 왜 어떻게 무엇을 실행을 하게 되면 분명히 틀립니다. 제가 선수들한테 가장 많이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 말 중에 하나가 계획을 세워라. 근데 계획이 세워도 계획대로 안 된다. 근데 계획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계획을 세고 들어가도 상대편이 많이 달라지면 그 계획을 바꿔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수정이죠. 그게 빨리 이루어지는 팀일수록 강한 팀이 되고 그 게임을 이길 수 확률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고 나서 갖게 되는 게 게임을 끝나고서 다시 반성이죠. 이 네 단계가 계속해서 돕니다. 그러니까 SK는 준비하고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드렸지만 이제 미팅과 연습이 그 핵심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선수들한테 어떻게 왜 무엇을 이런 부분들을 의문점을 계속 갖게 하고 왜 하는지를 알려주고 되고 그거를 연습을 통해서 만드는 거죠. 야구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결국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밸런스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서포트해 주는 거죠. 이런 많은 부분들을 서포트해 주는 게 바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제안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분석 시스템입니다. 이런 많은 데이터, 그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차곡차곡 쌓여져 있던 데이터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지금 저 그림은 상당히 좀 간소화시킨 부분이죠. 사실적으로 저는 이 전력 분석 부분에서는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수작업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컴퓨터라는 어떤 기록 장치가 개발이 되면서 점점 그 데이터의 양도 커졌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좀 많아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을 읽고 역산해서 또 성공의 확률을 읽고 지지하는 연구를 하는 게 결국 이 기준점이 되는 건 바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또 활용하는 쪽에 집중해서 쓸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요. 자, 지금은 선수들이 핸드폰으로 선수들의 영상을 볼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수작업을 할 때는 숫자밖에 볼 수 없었던 게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그래픽이 생겼고요. 그래픽이 어느 정도 또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또 영상이 됐고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팅과 연습의 시간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일같이 데일리적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피드백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그 시간과의 싸움을 보태주는 것,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저 시스템입니다. 자, 이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 보디빌레이라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하는 선수들한테 가장 최종적으로 하나이글스 선수들이 가장 최종적으로 나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보디브레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좀 생소하실 텐데요. 저도 얼마 전에 일본의 어떤 야구 선수가 썼던 말이에요. 보디브레인이라는 건 생각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생각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저기 뭐 유현진 선수나 김태균 선수가 있는데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몸을 움직이게끔 하는 것.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데이터라는 건 결국 알고 쳐라, 알고 던져라. 상대방의 수가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비하고 알고 해라. 상대방이 이렇게 던지니까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해라.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선수들의 몸을 지배하는 거죠.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현진 선수나 반대로 얘기하면 가장 이상적인 건 유현진 선수나 김태균 선수처럼 자연스럽게 반응 속에 생각이 담겨져 있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각 팀의 극소수 선수들에 불과한데요. 이런 선수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아까 같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더 많았다면 어떤 분석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겠지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은 버디 브레인. 그러니까 내년도 한양 이글스 선수들한테 바라는 건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 반응 속에 생각이 잠재되어 있는 선수들은 그렇게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선수들에 대해서는 각자의 전법, 지기가 중심이 되는 전법도 있을 거고 지피가 중심이 되는 전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선수들의 생각을 미리 정리를 하고 더그아웃이나 이 모든 부분에서 미팅을 통해서 생각들을 팀으로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선수들을 움직이게 한다면 분명히 굉장히 좋은 효과가 아닐까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좀 양해를 구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먼저 2구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과 그리고 또 하나 남의 수를 알고 나의 수를 알고 들어가서 미리 알고 치고 미리 알고 던지고 이 두 가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해왔던 일이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사실 제가 오늘 이 콘서트가 끝나게 되면 이제 내일서부터 좀 무식하게 내년 시즌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마 올 시즌 하나 이글스가 128경기 한 걸 다시 한번 다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직까지 제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울림이 있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어주시려면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2015년 이 시기가 되면 저도
만약에 저희가 위에 있었다면, 위에 있을 수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진정성으로 다가갈 수 있고 또 신뢰를 갖고 또 울림이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제 오늘 강연이라고는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제 오늘 얘기가 완성되기까지는 내년까지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내년 시즌 가보겠습니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하나이글스가 성공을 한다면, 패배자에서 승리자로 돌아설 수 있다면, 이 얘기는 SKA에서 다시 한번 하나이글스에서 다시 한번 성공을 거두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저도 내일부터 다시 한번 또 열심히 하나이글스가 팬들의 염원, 이겨달라는 팬들의 염원을 이뤄드릴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완성시키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